스티븐 킹의 소설 척의 일생이 영화화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다가오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국에서 개봉할 예정인데요. 이 영화 한국 관객들에게 익숙한 배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토르의 동생 로키 역할을 맡아서 열연했던 톰 히들스턴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 척 찰스 크란츠 역할을 맡았고, 노예 12년의 주인공이었던 트리텔 에지오프, 또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네뷸라로 알려진 카렌 길런, 마지막으로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루크 스카이워커 역을 맡았던 마크 해밀이 주인공 척의 할아버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출연진은 엄청 짱짱하죠. 저는 이번에 이 영화가 개봉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원작 소설 척의 일생을 읽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비교적 짧은 내용이지만 깊이가 있는 소설이었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생각에 잠겨들게 만드는 상당히 훌륭한 소설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니까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소설 내용이 짧다 보니까 단행본으로 이제 출판되진 않았고, 국내에서 그 스티븐 킹의 단편 소설 4개를 이제 모아서 만든 단편집 피가 흐르는 곳에, 여기에 이제 다른 단편 3개와 함께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원작을 읽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척의 일생이라는 책은 없고요. 여기 단편설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스티븐 킹의 단편소설 척의 일생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이 책은 총 3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간 순서가 거꾸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시간 순서상 제일 마지막인 3막, 그 다음에 2막,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1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조는 이 책의 주인공 척 찰스 크란치의 인생을 그의 마지막 순간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순으로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 3막을 읽으면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머리 위에 엄청나게 큰 물음표가 뜰 텐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물음표를 가슴에 묻고 책을 이제 끝까지 읽으시면 그 모든 의문이 다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처음 등장하는 3막부터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책의 핵심 내용은 제가 빼고 최대한 스포일러를 피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이 시작하고 3막에서 세계는 멸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걸쳐서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으로 인해서 미국 서부가 다 이렇게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주 거의 절반 이상이 바다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뭐 화산이 폭발하고 막 땅이 꺼지고, 이 세계가, 지구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징조가 온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막은 고등학교 선생님 마티라는 사람의 시점에서 시작되는데, 전 지구적인 세계 종말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일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 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도로망이 마비되고, 휴대폰 이제 신호 안 잡히고, 인터넷도 되다가 안 되고, 마치 공기처럼 있을 때는 중요성을 몰랐던 다양한 이제 사회 간접자본 인프라들이 점점 이제 하나씩 셧다운 되는 걸 보면서 3막의 주인공 마티는 세계 종말 아포칼립스를 점점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멸망하는 걸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 중간중간에 뜬금없는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도 막 대기업 광고나 그런 게 아니고, 뭐 보호 물자나 막 긴급 광고 이런 게 아니고 어이없는 광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찰스 크란치라는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어떤 중년 남성의 모습이 딱 나오면서 39년 동안에 근사했던 시간 고마워요 척, 이런 광고 문구가 뜹니다. 이 세계 종말하고 있는 이 아포칼립스 세상이랑 너무 동떨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개인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고맙다고 표시하는 광고가 계속 이 3막의 주인공 마티 눈에 뜨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보면 건물 외벽에도 뜨고, 집에서 TV를 보는데 TV에도 뜨고, 라디오에서도 들리고, 인터넷에도 그 찰스 크란츠가 나오면서 고마워요 척, 이런 광고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3막의 주인공 마티도 이해를 못하고 보는 저도 이해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작 3막 끝에 가면 이 광고의 주인공 척이 등장하는데요.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병실에 누워서 각종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삶을 이어가고 있는, 연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척이 이제 병실에 누워서 뇌종양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이제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멘붕에 빠졌어요. 산막을 다 읽었는데 이게 뭐지? 왜 세계를 멸망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중년의 남자에 대한 광고가 막 엄청 도배되어 있고 그래서 이 미스테리가 뭔지에 대해서 엄청난 궁금증을 가지고 2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막에 가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인공 척 찰스 크란치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제 미드웨스트 신탁은행이라는 데서 일하고 있는 회계사입니다. 은행원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려서 그 보스턴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스턴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막의 시점은 이제 그가 우리 주인공 척이 뇌종양으로 쓰러지기 9개월 전입니다. 주인공 척은 때때로 이제 두통을 느끼긴 하지만 그의 뇌 속에 종양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2막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 척이라는 한 남자의 인생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이 뭐냐면 척이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춤을 잊고 살다가 진짜 신나게 한번 진짜 기깔나게 춤 한번 쫙 때리는 그 순간을 2막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척은 이제 회계사로 세미나에 참여했으니까 양복 입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드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척이 자기도 모르게 가방을 내려놓고 그 드럼 비트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게 2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춤추는 순간 30대 후반의 어떤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이자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믿음직한 직장 동료, 이런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 이런 거를 싹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역할과 지위 이런 거로부터 훌훌 자유로워진 상태로 몇 분 동안, 그 짧은 순간 동안 춤을 사랑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신나게 춤을 춥니다. 완벽한 그 몰입의 순간을 척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 대한 묘사가 그냥 신이 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읽으면서 와 이거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주인공 역할을 이제 톰 히들스턴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의 춤 사위를 보여줄까 얼마나 신날까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막에서 척의 이런 인생의 피크, 춤을 추는 그 절정의 순간을 보여줬다면 그리고 1막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때서야 이제 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격적으로 척의 어린 시절부터 인생사를 쫙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가 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컸는지, 그가 어떻게 할머니로부터 이 춤을 알게 되고 춤을 배우고 또 이 춤이라는 행위에 빠져들어서 학창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춤을 이렇게 전파하고, 그리고 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그 집 다락방에 있는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까지 이 척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책은 3막에서는 세계가 종말하는 모습과 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미스터리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2막에서는 척이라는 이 남자의 인생의 절정, 찬란했던 순간을 조명하고 마지막 1막에서 3막과 2막에서 이제 뿌렸던 떡밥을 회수하면서 앞서 읽었던 3막과 2막의 내용이 이제 그제서야 이해되는 그런 구조의 역순 구조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1막의 마지막까지 다 읽어서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척의 일생을 통해 그리고 그 척이 보여주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감동받게 되었고요. 저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스포일러를 최대한 피한 척의 일생의 줄거리 소개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스포일러를 듬뿍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지금 영상을 멈춰주세요. 자, 이제 가실 분은 다 가셨죠? 이제 진하게 스포일러 담아서 쭉 얘기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등장했던 3막의 이 멸망하는 세계, 아포칼립스?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거는 이 책의 1막의 이제 중반부에 가서 척이 6학년일 때 학교에 있는 리처즈 선생님이랑 척이랑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서 이 의미가 등장합니다. 이 책에 204페이지부터 대화가 등장하는데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인데 그 분량을 읽고 나면 우리는 이제 처음 등장했던 3막의 내용, 사라지고 무너지는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6학년 척이 리처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나는 크다. 내 안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리처즈 선생님은 그런 질문을 하는 척을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본 다음에 그녀의 양손바닥을 우리 척 머리에다 이렇게 딱 갖다 댄 다음에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줍니다.
네가 보는 모든 것, 네가 아는 모든 것, 세상이 들어있지. 척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 길거리의 맨홀 뚜껑. 네가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네 머릿속의 세상은 점점 커지고 밝아지고 자세해지고 복잡해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리처드 선생님은 6학년 척에게 모든 사람들의 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광대한 내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존재, 그 각각 한 명 한 명이 곧 우주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척은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생각합니다. 알 것 같아요. 척은 말했다. 두개골이라는 깨지기 쉬운 그릇 안에 세상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다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즉 산막에 등장하는 세계, 땅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막 부서지는 세계가 실제 세계가 아니라 척이라는 한 인간의 내면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9년 동안 척이 살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추억들, 기억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척이라는 인간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주인 거죠. 그 유식으로 있는 반야심경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3채 3부 이제 리뷰 영상에서 댓글로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1인 1우주라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와 같다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바로 이 산막의 세상을 설명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막의 우주는요, 찰스 크런츠, 척의 내면 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뇌종양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죽음이 가까워지자 척의 내면 우주도 그의 신체 상태에 동조해서 함께 그 우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트레일러 영상에 보시면요, 별이 하나씩 사라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그의 뇌세포가 이제 암세포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까지 이해하고 나서, 그래서 요까지 이해하고 나서 아까 산막에서 나왔던 광고 있잖아요. 39년 동안의 근사했던 시간, 고마워요 척. 이 광고 문구가 이제 이해가 되죠. 산막이 펼쳐지는 세상은 찰스 크런츠, 척이 만들어낸 척의 내면에 있는 세상이니까 멸망하는 세상이, 없어지고 있는 세상이 그 전체가 다 같이 소리 높여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품었던 그 우주의 창조주 척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찬사이자 작별 인사가 바로 그 광고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다 그 광고가 도배되었던 거죠. 39년 동안 고마웠다 라고 그 세상이, 그 세상을 만든 사람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였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엄청 감명 깊었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설 이제 마지막에 가면 주인공 척이 그 할아버지가 절대로 열지 마라고 했던 그 다락방의 문을 열게 되는데 척은 그곳에서 환영을 보게 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봤던 것처럼 자신의 미래 모습, 병실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임종 직전의 참혹한 모습을 생생한 환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자신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그 환영이 사라지는 걸 본 척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없었던 사람 맞아. 척은 생각했다. 나는 그를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열심히 살아갈 거야. 나는 훌륭하고 훌륭할 자격이 있고 내 안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 그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갔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의 주제를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모습, 자신의 죽음을 보게 된 척은 그 정해진 운명에 압도당하거나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아, 내가 저렇게 죽을 거니까 죽는 날만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체념하지도 않아요. 그는 용감하게 못 본 척하고 그런 죽음이 있다는 걸 당연히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기로, 자신의 삶을 만끽하기로, 순간을 즐기기로 다짐합니다. 척이 그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다시 돌아가서 2막에서 나오는 거죠. 2막에서 찰나의 순간을 즐기는 척의 모습, 자신의 죽음을 미리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나게 춤을 추면서 그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자신의 몸의 느낌, 그것에 집중하는 척의 모습이야말로 척이 그때 다짐했던, 다락방에서 다짐했던 것을 그대로 지키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척이
멋진 춘사위로 보여준 장면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란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즐기는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척과 우리가 사실 다 똑같죠. 척은 자신의 죽음을 먼저 봤다 라는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모든 인간이 다 죽음 앞에서 공평하잖아요. 인간의 결말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스크립트를 쓰면서 법정 스님이 예전에 했던 말이 문득 떠올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법정 스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도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그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이상으로 스티븐 킹의 단편소설 척의 일생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영화가 개봉하는데 저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영화관에 가서 관람할 생각입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형 갈게. 어? 짠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